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재명 관련한 이재명 의원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얼마나 알맹이가 없는지 언론들이 일부러 정리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에 흠집을 내고 싶으니까.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경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 같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 출입 오래 해본 기자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대충 보면 알아요. 언론 보도 내용들을 확인하면 얼마나 이게 알맹이가 없는 수사로 흘러가고 있는지. 근데 언론들은 대단한 게 나오는 것처럼 막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체크 잘하는 게 또 허재영 기자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혜경 여사의 이제 법카 의혹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사무실 이렇게 몰래 운영한 거 GH 숙소 이런 거를 선거 사무실로 이용한 의혹, 그런 의혹들이 있다라는 그런 수사와 관련해서라든지 등등등등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2부입니다. 아마 3부, 4부까지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2부만 진행할 건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의원의 이제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죠.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이 검찰을 중심으로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용을 살펴봐도 용두삼이에요. 별 매가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실상 그냥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만 하는. 역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집중 분석해 드릴 건데 제가 미리 당부드리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취재는요 고일석 더 브리핑 기자의 도움을 상당 부분 받아서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이미 더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이 언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확인 보도가 된 바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만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론 얘기할 건데 고일석 기자가 상당히 취재를 잘 이미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취재 공동체로 고일석 기자랑 앞으로 지낼 건데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무슨 표적 수사, 언론의 허위 보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함께 취재해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고 뉴스가 여기가 이제 뭐 좀 작은 언론사인데 어쨌든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칼럼성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예. 이거 저도 비슷한 취지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로 유력한 상황이죠. 이재명 의원이. 근데 검찰발로 최근에 쌍방울이 뭐 그죠?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을 한 의혹들이 있는데 뭐가 막 이 수사하면서 뭐가 막 나온 것처럼 최근에 주 TV조선을 중심으로 보도들이 좀 쏟아졌어요. 예, 노컷뉴스도 좀 그랬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이제 당원들은 이제 식겁하는 거죠. 예. 근데 기자들은 대충 알거든. 별 내용 없는 거.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잘 모르는 대중들은 식겁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고 뉴스 같은 곳에서 방향을 잘 잡아서 가지치기를 좀 해줬네요. 예. 이 보세요. 서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기 딱 좋은 거죠. 이건 이제 과거 최근에 또 이런 얘기 했나 보네. 이재명 대표되면 분열 변호사비 대납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 미치겠다. 이 사람 진짜 정신. 아유, 하여튼 뭐 그래 멍청한 건 알겠고요. 예. 제가 왜 이게 맹탕 수사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라 그랬어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 경고음을 듣지 못하는 폭주기관차 어딨어? 사법 리스크 논란 관련해선 대장동 의혹을 봐도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른 의원 진짜? 바보 아니야? 아무튼 그다음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이 의원이 가진 재산 상태와 변호사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비용과 악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가진 재산의 규모와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비용과 악의가 안 맞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 노컷뉴스 보도 일단 봅시다. 8월 9일날 나온 거예요. 쌍방울 100억 원 전환사채 이걸 사들인 유령회사 계좌 영장도 유출됐다. 네. 이게 이 유령회사가 이제 쌍방울 관련 무슨 페이퍼 컴퍼니 같아. 예? 예. 이거 자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마치 이재명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무슨 저수지로 연결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인 것처럼 언론들이 막 만들어 가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짚을 텐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유출입니다. 유출. 예. 계좌 영장이 유출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언론에서도 지금 짚었듯이 자금 추적의 주요 정보가 수상 대상자에게 유출된다라는 건 이거는 뭐야? 주요 정보를 유출한다라는 건 뭐예요? 검찰 내부에서 유출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거잖아. 이재명을 겨냥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사가 안 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다라는 거야. 보세요. 검찰의 수사 보안 유지가 실패했다는 비판은 물론 영장이 유출된 직후 수사 대상인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향후 수사에 적자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죠? 법조계에서는 계좌 영장 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왜? 자칫 검찰 수사에 초점과 방향성이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 영장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세워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래서 검찰이 수사만 요란하게 하면서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검찰이 이재명을 정말 어떻게든 그죠? 약점을 잡아가지고 정말 그죠? 허를 찌르는 수사를 하려면 이런 것 자체도 유출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 그리고 언론도 절대로 몰라야 돼.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근데 계좌 그냥 뭐 영장 관련해서 뭐 어디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데 특정해서 이 계좌 영장까지 포함된 것까지 구체적으로 유출이 돼요. 이건 뭔 말이에요? 수사가 되든 말든
검찰 내부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냐? 검찰의 목적은 어차피 이거 수사 안 돼도 상관없어. 이재명 흠집 내기만 하면 돼.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잖아. 저는 이 보도의 내용이 오히려 검찰의 전략이 읽히는 보도다. 예. 예, 이거는 오히려 지금 노컷뉴스는 검찰 정보가 어떻게 새나갈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이제 이게 뭐 검찰 내부에 뭐 이재명의 뭐 측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군부를 떼우고 싶어서 노컷뉴스는 이런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런 거를 유출시키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검찰이? 예? 이거는 그 수사에 진짜 도 같은 사람이라면 절대 유출할 리가 없어요, 검찰에서. 근데 수사팀에서 이거를 대놓고 유출시킨 거거든. 이거는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흠집만 내면 목표 달성. 이 범인들은 뭐 도망가거나 말거나 이재명의 어떤 허를 찌르는 뭐 정보를 찾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저는 이게 오히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기사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시 가져올게요. 기억나세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직접 취재한 건 아닌데 열린공감TV에서 그때 어떤 그 사람 한 명이 뭐 공익제보자 어쩌고저쩌고 뭐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심근경색으로 이제 고 이병철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깨시연 뭐 이런 거 만든 무슨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어. 근데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무슨 공익제보자처럼 막 자꾸 막 포장을 해줬지만 사실은 그냥 반 이재명 계열의 어떤 그냥 시민 운동가인 건데 이분이 뭐 이재명 씨가 뭐 그죠, 뭐 이태영 변호사한테 무슨 이제 자신의 이제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맡겼는데 뭐 20억 가량을 이제 이태영 변호사에게 이제 줬는데 그거를 본인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죠? 뭐 현금 3억 원, 뭐 그리고 뭐 주식 20억 원 상당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다라고 폭로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이민구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조중동도 그렇게 막 뭐라 하고.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죠. 그냥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아이고 루비야 제발. 그래 좀 이따 설명 드릴 텐데. 그냥 여기 이제 이태영 변호사는 뭐 20억 어쩌고저쩌고 뭐 본인과 뭐 대화해서 뭐 이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민구 씨라는 사람이 깨시연의 이민구 씨 돌아가신 분이지만 깨시연의 이민구 씨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제 친구랑 같이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어요. 어떤 식으로 떠드냐면 야 이재명이 20억 이거 변호 비용이 20억 든 거 맞지? 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어. 그걸 갖고 녹취를 해 그냥. 그리고 그걸 그냥 공익제보입니다 이러면서 터트려요. 아무런 그 법정에서 사실 증거 가치가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떠든 거라서. 왜냐면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측근의 뭐 그런 뭐 녹취도 아니고 심지어 이태영 변호사가 그걸 인정하는 녹취도 아니고, 예. 그냥 제 3의 인물도 아니고 제 한 5의 인물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떠든 녹취록에 불과했던 거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 읽어드릴게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취재를 해서 열린공감TV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잘했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예. 자꾸 이재명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쌍방울 관련 수사, 예. 뭐가 나올 게 있다. 왜냐? 녹취록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누리꾼들이. 좀 그죠? 이제 어떤 법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좀 이게 우리 일반 대중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처럼 높진 않으니까 낚일 수는 있겠는데 참 해도 너무한다 싶죠. 예. 조중동이 자꾸 그렇게 떠들니까. 예. 어디 이게 보수 언론 같은 이 살구뉴스 뭐 이런 데서 좀 정리를 잘 해놨던데 악의적으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놨던데 제가 이걸 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 당시 그 녹취록의 내용을 좀 잠깐 봅시다, 여러분. 자 보면
모텔에서 이제 사망하셨는데 뭐 경찰 수사 다 한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그냥 지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터뜨린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봅시다. 이병철 씨 고인이 되신 분이에요. 깨시연의 뭐 말은 뭐 대표라고 하지만 뭐 사실 그냥 뭐 시민 그냥 뭐 1인 시민 운동 하시는 분입니다. 뭐 이런 분이고 이태영 변호사 이재명 의원 실제로 변호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병철의 사업지인 최모 씨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이게 등장해요. 첫 번째 보세요. 이병철 씨가 이태영 변호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태영 변호사가 이 사람을 만나냐면 약간의 이제 사연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먼저 이 최아무개 씨라는 사람하고 고 이병철 씨가 원래 알던 사이예요. 근데 이 사업가 최아무개 씨가 어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한테 무슨 사건을 의뢰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잘 처리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모 씨가 자기 친구인 이병철한테 나 이태영 변호사한테 큰 도움 받았어. 근데 이태영 변호사가 되게 실력이 뛰어난데 이재명 사건도 하셨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기들 이제 사적을 합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씨가 아 그래? 그럼 나도 이태영 변호사 좀 알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태영 변호사 관련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이병철 씨가 최 씨에게.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그냥 막 떠드는 얘기인데 뭐 아무튼 이병철 씨는 이제 그렇게 뭐 들었다고 주장을 하죠. 최 씨한테. 그러니까 뭐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사건 이제 변호해주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현금 3억 원이랑 그리고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뭐 이런 거를 지급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억을 뭐 본인 스스로 해요. 근데 또 이제 이 최모 씨나 이런 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연히 이태영 변호사도 부인하고요. 돌아가신 분 혼자서 그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병철 씨나 이런 분들 이태영 변호사 등을 만나가지고 막 녹취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좀 내용 이제 기억 나시죠? 이제 제가 좀 이제 요걸 읽어드리면 이태영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이태영 변호사한테 뭔가 이제 사건을 좀 맡기고 싶은데요. 돈이 얼마 드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금액을 이야기를 제 친구 최 씨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제가 볼 땐 이 금액이라는 게 이재명 수임료가 아니라 누구지? 이병철 씨가 본인도 이제 사건을 의뢰를 이태영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에 맡겨야 될지는 그 금액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 기자는 뭐 이렇게 또 써놨네. 이건 약간 부정확합니다. 아무튼 금액 이야기는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금액이 이재명 관련해서 하실 때는 이제 한 25억 정도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태영 변호사님 또 이 정도 저한테 부르시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최 씨한테 들었는데 제 사건은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아무튼 좀 뭐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들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태영 변호사께서 이재명 지사 사건을 25억 정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그 정도는 드려야 되는 금액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묻죠. 깜짝 놀라가지고 25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것으로 그거 들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떠든 거예요. 이태형 변호사가 먼저 25억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태영 변호사가 오히려 되묻잖아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25억이 뭔가요?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그죠? 25억을 받았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묻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또 봅시다. 이 씨는 최 씨 이제 이태영 변호사는 이제 아예
없어. 저게 다고 자기 친구끼리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제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다. 그러자 친구 최 씨가 예라고 답합니다. 이 최 씨라는 사람은 그냥 이병철 씨 친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과거 이제 검사일 때 만났던 어떤 의뢰인이었는데 아무튼 변호인으로 돼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로부터 뭔가 내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최 씨가 그냥 예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 굳이 안 한 거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최 씨가 우선 회사 주식을 주고 1년 후 판매로 되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태영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여기서 이제 이병철 씨가 또 떠들죠.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 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그러니까 최 씨가 오히려 그건 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너 무슨 얘기하냐? 너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되물어요. 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거의 이런 식인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 이병철 씨가 혼자서 자꾸 녹취를 해서 뭔가 좀 증거를 자꾸 남기고 싶어서 이런 좀 과장된 얘기를 혼자서 막 떠들죠. 그렇게 떠드는데 이제 상대방이 뭔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이해해버리거나 이러면 오케이, 내가 말한 거 확정. 뭐 이런 전략이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최 씨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선 굉장히 많이 부인하고 여기선 또 약간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 씨, 자 여러분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고 싶은 분들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워딩을 막 크게 키우겠죠. 근데 우리는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증거가 검찰이 제출을 했어. 근데 그걸 갖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사실로 증명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사가 늘 판단하잖아요. 아니 이 같은 문장 안에도 이 최 씨가 이병철 씨한테 이 얘기를 듣고 야,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절반 이상 부인한다고. 그리고 또 이태영 변호사도 보세요. 이태영 변호사가 제가 제 친구 최 씨한테 들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영 변호사도 묻잖아요. 25억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그거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그걸로 들으신 금액이에요? 라고 이태영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병철 씨 스스로가 그냥 설명을 해요. 예. 이태영 변호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이후 녹취록은 없어 또 아무튼.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혼자서 떠들고 그리고 대화 상대자는 그 25억은 뭔가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그 다음에 이 최 씨조차도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는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의심의 여지 없이 뭐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녹취록을 제가 해석해드리니까 아시겠죠?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녹취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혹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죠.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게 뜯어도 보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제가 어디 커뮤니티에서 가져왔는데 뭐 이 녹취록을 가지고 보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 댓글을 보다 보니 고 이병철님 녹취록을 허위로 아시는 분들이 많군요. 혹시 그 녹취록을 다 듣기는 해보셨나요? 녹취가 조작이라면 편집이나 음악 조작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대로 써놨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 그대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래 뭐 낚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 아실만한 분들까지 왜 이러세요? 서른 의원님, 응? 진짜. 자, 쌍방울 계열사가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에 20억을 이체한 게 확인됐다라는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네, 검찰발로 8월 10일에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네, 보세요. 일단 봅시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그렇게 입금을 했다고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3자 녹취 파일에 등장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촉발시켰던 전환사채 20억 원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수상한 시점에 반환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깜짝 놀랐죠? 여기까지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안 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문 안 열어줄 거야.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 이름 뭐였지? 이남석 변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남석 변호사. 이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측근이에요. 윤석열 측근. 이남석 변호사는 오히려 윤석열과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이남석 변호사는. 자, 이남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인데 이 법무법인 계좌로 지난해 3월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확인됐대요. 그리고 지난해 이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발단이 됐던 녹취 속에 등장한 전환사채 20억과 같은 규모인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검찰은 자금 성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죠. TV조선의 보도입니다. 검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수상한 해외 송금 포착. 이 제목만 보면 깜짝 놀라죠.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해외 송금 포착된 게 아니라 쌍방울의 별건 수사와 관련한 다른 비리와 관련한 해외 송금이에요. 보세요.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쌍방울 본사에서 중국에 있는 계열사로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흘러나간 건데 검찰은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 쌍방울 전 회장의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 보세요. 이 내용을 기사 내용 잘 보세요.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쌍방울 그룹과 해외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을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된 압수수색 직후 이거를 포착했다라는데 또 계속 보세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중국 내 비상장 계열사로 송금한 자금 등 의심스러운 내역을 포착했다. 그리고 검찰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 자금의 이례적인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그룹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왔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재명의 이자라도 나옵니까? 자, 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쌍방울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이 회장인지 뭔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내부 자금을 어딘가에 좀 빼돌린 의혹이 있어 보이긴 해요. 검찰 수사 결과 있을 수 있지. 이재명과 상관없이 원래 대기업이나 뭐 이런 회장들의 뭐 감춰진 비리들이 뭐 한둘이겠어? 쌍방울의 수상한 작은 흐름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쌍방울이 한 2018년쯤에 그때 11월쯤에 한 100억대 정도로 그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어떤 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꾼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런 첫 번째 흐름이 하나가 있고 수상한 게. 두 번째가 2020년 4월인데 그때 이제 또 이 쌍방울이 어떤 그 중소 무슨 IT 기업 이런 데를 상대로 한 45억 원 정도 규모로 여기다가 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어떤 뭐 그 이상한 또 5명이 나타나 가지고 이 돈이 이제 넘어갔다가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쌍방울의 이 전 회장인지 누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이상한 돈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다 로비를 하려고 썼는지 모르죠. 아무튼 근데 확실히 이상한 건 있어. 어쩌라고?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 나온 게 하나라도. 그냥 기업들의 통상적인 이상한 흐름들인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기업이든지 털면 다 나와. 아무튼 이 기사를 보세요. 이재명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검찰이 이재명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과 관련된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냥 이렇게 기사를 억지로 끌고 나간 거야. 보세요. 내용이 없잖아. 그래놓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보세요.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뭐야 이거? 이재명과 연관된 거 없잖아. 기사에 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냥 쌍방울의 무슨 뭐 해외 뭐 쌍방울의 이상한 그런 그죠? 비자금 수상한 어떤 흔적들이 나왔어요. 그냥 그거일 뿐이야. 그럼 이게 따옴표가 이렇게 달리면 안 되는 거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송금인지가 전혀 확인이 안 됐다고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퍽 하고 달아놔.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낚이고, 응? 낚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자발적으로 낚이고 계신 건지, 이런 거에 그냥 퍽 하고 속는 거죠. 제목에. 근데 이 고일석 기자가 잘 취재를 하셨어요. 그 TV조선이 보도한 대납 의혹 20억은 이재명과는 무관한 구체적으로 무슨 자금인지 확인을 했어요. 자 보세요. 보면 아까 이제 그 TV조선이 설명한 그 20억 있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관련한 무슨 이태영 변호사와 관련한 무슨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이남석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도 어쨌든 이태영 변호사 로펌 쪽에 있었나 봐요. 같이. 원래 로펌들은 뭐 진보 보수 망라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일해요. 어쨌든 이태영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남석 변호사의 이분이 이제 M&A 쌍방울 계열사의 M&A 관련한 어떤 그런 무슨 소송 무슨 뭐 의뢰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게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나 봐. 그래서 나중에 돈을 돌려줬겠지. 일단은 예치금을 받아놓고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20억을 쓰는 건데 그게 진행이 뭐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에스크로 그 계좌에 이제 넣어놨다가 다시 돌려줘야지. 막 그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일석 기자가 이제 법조인들 상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어떻게 이남석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와 연관이 될 수 있냐. 오히려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후배죠.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에 연락 그렇게 전한 적 있죠? 라고 묻잖아요. 이남석 변호사는 오히려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일석 기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도 법조계에 좀 물어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만한 분들한테 이 보도가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남석 변호사, 그러니까 그 20억은 제가 아까 수임료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수임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M&A 이제 거래 이제 당사자들이
그 자금을 예치해 놓는 그런 에스크로 계좌 같은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제 쪽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대충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계좌의 사본을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뭐 이미 제출을 했나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나 아무튼 둘 중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검찰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여다 봤더니 검찰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들여다 본 거예요. 들여다 봤는데 아 이거는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거네. 그냥 이남석 변호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았던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거네 하면서 그냥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걸로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저도 전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일석 기자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TV조선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글쎄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쏙 빼는 거죠.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태영 변호사랑 이제 같은 로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뭐 한두 명 같이 일합니까? 이태영의 최측근도 뭔가 그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에 있었던 그 이모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고 이남석 변호사. 예.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상. 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근데 TV조선이 그 정도도 취재가 안 됐을까? 예, 검찰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을 때 당연히 검찰이 설명해 줬겠지. 근데 검찰이 이런 건 쏙 빼놓고 보도해야 돼요. 그렇게 충고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태형 변호사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수사 협조를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이제 이태영 변호사를 뭐 3월 달에 소환 조사도 하고 또 이태영 변호사의 뭐 가족이나 친척, 계좌 내역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태영 변호사가 털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막 자기가 오히려 알아서 자기의 어떤 뭐 계좌도 까고 뭐 또 무슨 서류도 이미 제출하고 해서 수사 협조를 굉장히 처음부터 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태영 변호사 쪽으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태영 변호사 털어가지고 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검찰이 이태영 변호사랑 같은 무슨 사무실을 쓴 사람들의 변호사들까지 한번 다 털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남석 변호사까지 털어본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고일석 기자가 충고해준 이야기인데 이남석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이태영 변호사를 아무리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남석 변호사까지 한번 털어봐라.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도 이남석 변호사가 뭐 쌍방울과 뭐 20억 어쩌고저쩌고 주고받고 뭐 잠깐 보관하고 어쨌는지 어쨌든 그 20억 에스크로 계좌인지 뭔지 거기에 있는 20억 그 흔적도 이재명 변호사비랑 아무 상관없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건데 갑자기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흘려져서 이렇게 딱 보도가 된 거예요. 무슨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고일석 기자도 기사에 잘 쓴 거죠. 어딨어? 그 검찰도 아무튼 확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이태영 변호사는 물론 로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지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의혹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근거로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쌍방울 그룹 횡령 사건을 더욱 확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그 별건인 것입니다. 별건. 현재로서는 그래요. 조중동의 희망과 달리. CBS 이 노컷 뉴스 보도 하나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땐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제 쌍방울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수상한 어떤 흐름이 있다고 했죠. 2018년에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이거를 사들인 무슨 유령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2018년. 이거에 대한 계좌 영장도 유출됐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유출된 건 뭐 유출된 거대로 또 문제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유령 회사는 또 뭐야? 지금 보면 언론은 마치 그죠? 그 유령 회사가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배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막 몰아가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은 거야? 검찰 얘기만 들은 거지. 보세요. 해당 페이퍼 컴퍼니는 쌍방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핵심 자금처로 지목되어 온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도 검찰이 들어갔다. 근데 어떻게 이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압수수색 내용까지도 언론에 새나갈 수 있냐. 이런 이제 기사를 쓴 건데 그 회사 이름이 이건가 봐요. 착한 이인베스트. 쌍방울이 연루된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핵심 자금 배우로 거론된다. 그러니까 거론하는 걸 누가 거론하고 있냐고. 누가 기자가 그건 꼭 안 밝히죠. 주어를 못 밝힐 때는 꼭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 검찰이 설명해 줬겠지. 착한 이인베스트는 설립 2개월 만인 2018년 11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전량 사들였어. 그래서 당시 착한 이인베스트 최대 주주와 쌍방울 회장은 모두 김성태 씨를 동일했고 일종의 내부 거래. 이상한 짓 한 거야. 이거 수사해. 맞아.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냥 별건이야, 별건.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와요. 이 착한 이인베스트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재명의 무슨 뭘로 거론된다. 핵심 자금처로 지목되어 온 곳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거가 없어. 왜 핵심 자금처로 지목되어 온 곳인지에 대한 근거가 이 기사에 하나도 없어요. 이 CBS 윤준호 기자인지 뭔지는 어딘가에서 설명을 듣긴 들은 거죠. 근데 그 출처를 못 밝히는 거야. 왜? 검찰이 설명해 줬겠지. 아니 그걸 누가 지목하고 있냐고. 최소한 이태영 변호사라도 이걸 인정을 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태영 변호사는 이남석 변호사랑 아무 상관없잖아. 누가 지목하고 있는 건데 누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이 착한 이인베스트먼트 관련 자료도 검찰이 뭔가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태영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착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협조를 해주면서 이태영 변호사 소속 로펌이 검찰에 이미 제출해서 스스로 갔다는 자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다 보세요, 검찰. 우린 투명합니다. 제발 이 서류 다 가져가서 보세요 하고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한 서류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그죠? 먼저 갖다 준 서류라고. 그러면은 그게 이재명 변호사의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저수지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라면 그거를 스스로 갖다 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스로 갖다 준 서류로 알고 있어요. 이 착한 이인베스트 관련해서 그래서 검찰이 이거 뭐야? 좀 수상하네? 수사는 해봐야 되겠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상한 건 있잖아. 여기 보면 이재명 의원과 아무 상관없지만 기업들이 하도 막 비자금 저수지를 자꾸 마련하니까 이상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수사 당연히 해야지.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의원의 무슨 정치자금 저수지인 것에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게 아닌 듯한 정황만 있는 거예요. 이태영 변호사 로펌이 예, 착한 이인베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서류도 좀 살펴보세요. 예, 갖다 준 거라니까요. 이미 제출해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일석 기자도 그렇게 취재를 하셨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사의 내용은 전혀 없죠. 예. 도대체 왜 이게 이재명의 무슨 정치자금 저수지로 의심되는지 설명 아예 없어. 누가 지목한 거야? 기자야, 밝혀라. 왜 기사 쓰다 말어? 일부러 안 쓴 거지, 너네. 응? 윤준호 기자, 홍영성 기자, 김태형 기자. 그리고 제가 조금 의심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쌍방울이요. 예. 김만배 일당하고도 이런 더러운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예. 이 쌍방울 이 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법조 비리 온갖 연루되어 있는 인간들하고 별의별 작당을 다 한 것 같아. 이런 기사들 다 잊어먹으셨죠, 여러분? 예. 이 김만배 일당과 연관된 돈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 근데 김만배는 누구의 측근이다? 윤석열하고 대놓고 대거리하면서 싸우는 사이. 청탁 안 들어주면, 그죠? 예. 그래서 검찰, 얘들아, 니들은 이미 알고 있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김만배와 윤석열 일당이 더 드러날 수 있다. 쌍방울 털다가, 이미 알고 있지? 그래서 별게 나올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수사 내용의 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슬쩍슬쩍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멍청한 국민들은 낚이니까. 이 사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오늘 이 쌍방울에 관련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나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검찰 수사의 엉터리 정황은 고일석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확인 취재를 좀 더 해가지고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고요. 마침 우리가 공동의 관심사안을 파악했기 때문에 고일석 기자랑 함께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취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석 기자가 참 정보가 많으세요. 그러면 또 이걸 또 현장에 가서 또 직접 취재하는 건 또 저같이 젊은 기자가 하면 되잖아요. 고일석 기자랑 앞으로 저는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설렙니다. 이렇게 든든한 어떤 취재 선배를 만나가지고, 물론 더 탐사 멤버들도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사안별로 이렇게 날고기는 우리 이제 기자들 연대를 해가지고 함께 취재하면 참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열린 우리 더 탐사 시민언론 더 탐사 보러 가세요. 감사합니다.